안녕하세요. 주동석입니다. 오늘도 그 정규 방송으로 강진구 기자를 주제로 강의를 할 텐데요. 강진구 기자는 언젠가 제가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다른 할 것들이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일본 정부가 IAEA에 100만 유로를 뇌물로 줌으로써 말하자면 그 국제기구의 부정부패 이런 것까지도 등장하게 되는 걸 알게 되고 차제에 강진구 기자를 한번 영양진단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 그저 공직자가 아니니까 뭐 코딩까지 할 건 없고 강진구 기자가 어떤 사람인가. 제가 그 열린 공감 TV 시절에 강진구 기자하고 저기 대담 프로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그런 인연도 있어서 강진구 기자는 제가 지금까지 만난 기자들, 제가 이제 그 기업에서도 경영진으로 일했었기 때문에 그 언론사와도 관련이 있었거든요.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썩었죠. 기자가 뭐고 아니면 다 썩었습니다. 그런데 강진구 기자는 전혀 다른 기자라는 걸 알고 그 전에 그 강진구 기자하고 제 면담 대담 프로를 진행하기 전에 강진구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강진구를 찾아봤죠.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사람하고 대담해야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대담을 하겠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사람 이 정도 사람이면 대담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정천수 PD가 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그 강진구 기자의 그 뭐더라 인사이트인가 하는 그 프로가 있는데 나와서 대담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뭐 그 연락을 받고 어, 뭐, 뭐 사양했죠. 그런데 나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게 강진구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사양했고 내 책 그때는 책 쓰느라고 원고 쓰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런 시간도 없고 그래서 사양을 했는데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있다가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그래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뭐 두 번이나 그렇게 연락을 하고 나도 이제 책을 뭐 거의 다 그 원고가 돼 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가서 그럼 하겠다고 그래서 대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인연이 된 거죠. 그게 인연이 돼서 그 전에 제가 강진구가 누군지를 찾아봤어요, 일단. 그랬더니, 이 강진구가 물건이더라고. 그래서 그 대담하기로 하고 나가서 대담을 했죠. 그리고 두세 번인가 아마 더 했을 겁니다. 그 인사이트에서도 하고 또 거기서 초대한 추미애 장관과의 대담도 하고 그랬죠. 그런 인연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코너를 만들었죠. 그 심경수 박사랑 둘이서 그 열린 공감 TV 시절에 그 뭡니까 그 인사만사 최동석의 인사만사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한 학기 강의를 심경수 박사와 대담이죠. 그런데 이제 주로 제가 강의하는 방식을 취해서 했습니다. 그걸 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그 어떤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는지 그때부터 다 알고 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진구 기자가 했던 혁혁한 공헌이 있는데 그것은 이현재의 땅 투기 문제죠. 그 이현재를 완전히 그냥 골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강진구 기자한테 꼼짝을 못한 거죠. 그때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청담동 술판 이야기 이거는 뭐 그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의혹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지만 그 의혹이 사실이라는 것을 나는 확실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런지를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100만 유로, 100만 유로로 그 무슨 라파엘 그로신가 하는 그놈이 지금 와서 뭐 현재 그 포시즌스 호텔에서 비밀리 뭐 회담을 뭐 한다 어쩌고 그리고 생중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강진구 기자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물인지 그걸 보고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주제 사람하고의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거의 대표작의 소설인데 이 소설 쓰고 그 몇 년 후에 이게 아마 95년도에 나온 소설인데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이 소설이 95년도에 출간된 소설인데, 이 포르투갈 작가잖아요. 포르투갈 작가로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타죠. 그게 98년인가 그럴 겁니다. 진짜 위대한 소설가죠. 그래서 그 강진구가 요새 하는 그런 이 단독 특종 보도를 하는 거를 이 눈먼 자들이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류 언론인이 강진구의 이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보도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지금. 그 나라가 무너지는 거는 이 언론이 무너지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강진구의 이 간고문투의 이 노력을 우리가 칭찬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이 코너를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진구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댓글 읽어보기 코너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댓글을 제가 읽다 보면 택도 없는 건데 그럴듯하게 써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사고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끊임없이 인간은 이성적,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논리적이어야 되죠. 앞뒤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채널을 열은 건데, 이거 참,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강진구 기자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천수를 해서 아주 잘 나가는 이 언론사를 완전히 쪼그라뜨리고 자기가 딴 주머니 차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여기다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님, 너무 소중한 강의 고맙습니다. 강의를 들을수록 눈이 더 뜨여 더 많이 보이고 한편으론 저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알게 되는 것 같아 만족감과 부끄러움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추 장군은 보는 방향마다 빛이 나는 신기한 사람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본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음 강의로 강 기자를 다루신다고 하셔서 조금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민주대한 언론으로 가장 뜨겁게 부상한 열린공강TV를 지금의 초라한 형태로 만든 인물이 강최박이라는 거죠. 강진구, 최영민, 박대용 등 현재 더 탐사 구성원들이라 평가되고 있습니다. 누가 평가했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평가된다네요. 강 기자는 대선 결과가 나온 후 되돌릴 수 없이 기울어진 언론 지형에 대항하는 시민 포털을 만들고자 미국에서 교민들에게 바쁘게 설명하고 다니던 정천수 PD에게 귀국을 종용하곤 돈 받고 깔끔히 끝내자고까지 한 작자입니다. 이제 강 기자가 정천수가 미국에 와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냥 빨리 귀국해서 돈 받고 헤어지자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 얘기죠. 강 기자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런 말을 했다는 맥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맥락. 텍스트가 있으려면 그 텍스트에 컨텍스트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여기 성취해충 모형이라는 책을 썼잖아. 이게 텍스트잖아. 여러분, 이게 이 책 텍스트잖아. 그럼 텍스트가 있으려면 컨텍스트가 있게 마련이거든. 컨텍스트 없는 텍스트는 없어요. 내가 그래서 계속 맥락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이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난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했다면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를 짚어줘야 된다고. 정천수 PD가 미국에 간 맥락이 뭐냐고. 시민 포털을 만들고자 했다는 건 나도 알아. 나도 들었어. 기울어진 언론 지형에 대항하는 시민 포털을 만들고자. 왜 미국에 가서 만드냐고. 미국 사람이, 미국 언론이 기울어졌어? 한국 언론이 기울어졌잖아. 한국에서도 포털이 없는데 어떻게 미국에서 포털을 만드냐고.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맥락 없이 이렇게 하는 거를 나는 굉장히 싫어해요. 내가 30분 강의를 줄여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내가 안 되는 이유가 맥락 없이 30분 딱 잘라서 뭘 하면
엄청난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안 되더라고, 그게. 왜? 맥락 설명 없이 뭘 가지고 딱 얘기하면 마치 그 말이 맞는 것 같처럼 보이거든. 내가 하는 모든 강의에 앞뒤, 전후, 좌우에 맥락이 있어야만 그 강의가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나가 10분짜리, 5분짜리 무슨 뭡니까? 30분짜리 이런 유튜버들이 하는 이 행태에 대해서 내가 별로 좋지 않게 보는 건 자기 주장을 그렇게 뭐 딸랑 따다가 뭘 만들어 버리거든. 그래서 내 강의를 이해하려면 이전에 했던 쭉 강의의 맥락들을 쭉 봐야 내 말이 이해가 돼요.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천천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51% 대주주로부터 훌륭하게 커나가고 있던 채널을 강탈하고자 했던 이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사회의 말하자면 정의를 위해서 법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낮은 수준의 판단이에요. 낮은 수준. 왜 그런지를 뒤에서 설명합니다. 이 법원 판결을 우리 사회에서 법원이 판결했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건지를 이해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박사님과 정 PD 사이에 어떤 사적 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위에 설명한 수준의 사람이 안타깝게도 강 기자입니다. 나는 정 PD하고 사적으로 뭐 만나서 어떻게 한 적은 없어요. 밥은 내가 거기 가서 강의를 대담 프로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 인사만사 그 제목도 다 그 정 PD가 지은 거예요. 정 PD가 하자는 대로 난 했어요. 그것뿐이에요. 사적으로 뭐 만나서 뭘 하거나 뭐 한 게 없어요. 거기 가서 가끔 이제 거기 가니까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될 때가 돼서 같이 점심을 먹고, 저 혼자 단둘이서 뭘 한 건 없고 다 같이 스태프들하고 같이 그렇게 한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불호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정 PD에 대해서. 그다음 소위 청담동 사건도 그 시작점으로부터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첼리스트의 말에 대한 신빙성 있는 크로스 체크를 못 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낭비되고 또 시간이 소비되었습니까? 그 이후에 일어났던 더 탐사 자매 채널들의 마녀사냥까지.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마녀사냥이 있었는 모양인데 그것도 맥락 없이 이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청담동 술판 사건은 나도 좀 알아요. 그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분이 댓글 쓰신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주 일방적이고 잘못된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려면 첼리스트 말에 의존해야 되잖아. 크로스 체크를 안 했다고요? 크로스 체크를 했어요. 이세창이라는 사람이 있잖아. 거기 주인공이잖아. 그 술판에. 사실상의 주인공이 누구야? 이세창이 다 모아 넣어서 거기서 한 거 아니야? 그 이세창이 말이 들으면 다 말이 되잖아. 첼리스트도 이세창 얘기를 하고, 아니 우리 평범한 사람이 이세창을 어떻게 알아? 이세창 얘기가 나오는 순간 그것은 사실이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 다음에 이세창이 강진구하고 전화한 얘기들만 봐도 그건 사실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뭘 크로스 체크를 안 했다는 거야? 그보다 뭘 더 해?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내가 설명을 뒤에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는 한 그래요. 내가 잘못 알 수도 있지. 그러나 잘못 안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수정해 주면 돼요. 댓글로.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마지막. 최 박사님을 일찍이 김영민 TV를 통해 알게 되고 긴 시간 감명받으며 깊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사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다음 강의를 기다리겠습니다. 나를 잘 안다면 이런 댓글을 쓸 수가 없어요. 뭘 알기는. 이건 완전히 정천수가 스스로 썼거나 아니면 정춘수 빠이거나, 나는 누구의 빠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왜 인간이 누구를 빠가 됩니까?
자기 자신이 돼야지. 자기 스스로 사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온전한 인간이 왜 누구의 빠가 되냐고. 이 정천수 빠이거나 아니면 정천수이거나. 정천수는 나를 뭐 잘 알겠지. 뭐 다 자료를 조사해 봤겠지. 그럼 나는 정천수를 몰라요. 이전 자료가 정천수한테는 나한테는 없어요. 정천수가 과거에 뭘 하던 사람이었는지 그걸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있을 수가 없죠. 다만 정천수가 나한테 보내준 자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면 정천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는 인사조직 차원에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댓글 쓰신 분이 뭘 문제가 되느냐, 인사조직론의 기본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직무 개념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사람이에요. 직무 개념을 모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사실관계가 어떻게 돌아가야 그 조직이 잘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야. 억울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뭐 미국 가서 교민들에게 바쁘게 설명하고 다니던 정천수에게 귀국해서 뭐 깔끔히 반씩 나누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허구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천수 PD가 미국 가기 전에 나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요. 교민들에게 바쁘게 설명하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시민 포탈을 만들기 위해서 펀딩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러 간다고 했어요. 펀딩은 누구한테 합니까? 알아보러 간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거기서 잘 되면 거기서 미국에다가 시민 포털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죠. 나는 그때 이거 허무맹랑한 기획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허무맹랑한 기획. 아시겠어요? 미국에 가본 적도 없고 미국에 살아본 적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누구야? 누구야? 이혁진 씨 뭐 자기가 하던 옵티머스 그 펀드를 빼앗기고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무슨 뭐 사업을 한다나 뭐 그 이혁진을 알고 이혁진이 도와준다니까 거기 가서 하는 걸 가서 보니까 이혁진도 사기꾼 아니야. 응? 나는 그 말을 내가 인생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경험했겠어요. 나는 그 정천수의 그 기획이 글쎄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면 이렇게 성공한 자기가 오면 자기 비즈니스가 잘 되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자기한테 이 돈을 다 헌금해주고 뭐 그러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갔다가 안 되면 돌아오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거기 가서 교민들한테 돈을 모으는 거는 불법이에요. 자기가 무슨 교회를 차린 것도 아니잖아. 교회에서 헌금 걷는 것도 아니잖아. 불특정 다수인에게 모금하는 행위는 기부금품 모금과 사용에 관한 법률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그건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허락받은 그 집단, 허락받은 기관에서만 그 모금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 불법입니다. 그러면 뭐 아무나 되고 뭐 돈 모으게 여기서 이런 그 유튜브 채널에서 슈퍼챗을 쓰고 뭐 이 기부금을 모으고 하는 이 행위는 구글과 한국 정부 사이에 이미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유튜브 하는 유튜버들이 모금 행위도 하고 뭐 후원금도 받고 그러는 겁니다. 다 이게 국가의 허락이 없이는 못 하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미국인도 아닌 사람이 거기 가서 마음대로 돈을 모으고 다니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열린공감TV가 아주 그냥 핫하게 막 커나가니까 자기가 이걸 성공시킨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자기가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게 바로
허황된 우월감이에요. 뭐 조금 하나 성공하면 그게 다 자기 능력으로 된 거라고 착각한다고.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기업에 가서도 컨설팅 할 때도 행운을 능력으로 착각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주식 호황기에 주식 투자해가지고 자기가 한 게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주식 투자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재능에 따라 내가 하니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투자합니다. 그래서 다 쫄딱 망하죠. 자기 인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허구를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법원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그래요. 법률가의 판단은 인사 조직 이론을 제한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 반대죠. 무슨 말이냐? 내가 항상 법률가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몰상식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법률가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당연히.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법률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론이 뭔가를 이해해야 된다고. 법률은 인간의 상식의 최하선, 맨 밑바닥선, 그것을 정해놓은 거라도 인간의 보편적 상식의 맨 밑바닥을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은 항상 이 맨 밑바닥보다 훨씬 위에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맨 밑바닥에서 이겼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해야 된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내가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법률가가 어렵게 판단하냐는 건 중요하지 않대도 진짜 중요한 것은 인간의 고등한 정신 능력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는 것은 어디서 판결되느냐? 여기서 판결되는 거예요. 이 고등한 인간의 정신 능력. 여기서 문명이 생기는 거예요. 이 법률에서 문명이 생기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론을 이해해야 된다니까? 이론 없이 떠드는 건 나는 아주 싫어해요. 그럼 뭔 이론으로 떠드는 거야, 이게 지금? 이론이 있어야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이론이 있어야 해석할 수 있잖아요. 법률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아요. 법률가들의 판단은. 소송에서 이기면 좋겠죠. 끝까지 가보라고. 어떻게 되는지. 정 PD와 나 사이에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그냥 그런 서로 나의 관심사항과 정 PD의 관심사항이 맞아서 내가 강진구 기자와 대담한 거 그게 전부 다입니다. 이 첼리스트 이야기, 청담동 술판 이야기는 뒤에서 하겠지만 여기서 간단히 정리하면 첼리스트의 말이 수없이 바뀌었어요. 자기 환경에 따라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계속 바뀝니다. 한동훈이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의혹이 있으면 의혹을 해소해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왜 한동훈은 알리바이를 증명하지 못할까? 거기가 있었으니까.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거든? 그런데 못한다고. 이미 모든 기록은 다 한동훈이 그 술판에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기록들이. 근데 그 몇 달 지난 후거든, 그게. 7월 달에 있었는데 10월 달에 이게 알려지는 거야. 그러니 뒤로 돌아가서 그걸 다 고쳐야 되잖아. 싹 다 고쳐야 되잖아. 어떻게 고쳐? 그러니까 알리바이를 증명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거기 관련자들을 압박하는 거야. 약한 고리를 압박해서 찍소리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그러니까 첼리스트가 말이 계속 바뀌는 거지.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정천수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린공감TV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댓글 이런 거 하면 다음번에 또 누가 이런 걸로 댓글 달면 혼내주려고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3페이지짜리 뭐라고 썼냐? 열린 공감 TV 경영권 찬탈 음모 그 전망 그들의 민낯을 밝히다. 이게 22년 6월 18일 오전에 나한테 보내준 거예요. 정천수가. 아시겠어요? 이 문서를 보고 난 이 문서를 보기 전까지는 정천수에 대해서 호불호가 없었어요. 당연히 없죠. 뭐 있을 게 없자니까. 이걸 23페이지를 쭉 읽으면서 내가 정천수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아, 안 되겠구나. 자기가 열린 공감 TV의 대표라며. 오죽 대표가 엉망진창으로 했으면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까. 이걸 보고 내가 이해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글을 쓸까 말까 그러다가 할 수 없이 내가 페이스북에다, 여러분도 페이스북 찾아가서 보면 돼요. 22년 7월 1일자 제 페이스북에 가서 보시면 정천수 대표에 대해서 내가 긴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언론사 아주 그 유명한 그 언론인이 정천수가 보내준 그 글을 자기가 보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보내달라고. 그런데 제가 양해를 구하고 못 보내드렸습니다. 왜 못 보내드렸냐? 정천수가 이 문서를 보내면서 나만 보라고. 다른 사람한테는 주지 말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보내드리지 못했어요. 나만 보고. 아마 그 오마이TV의 무슨 기자한테는 보냈다고 하더라고. 나하고 통화할 때, 정천수하고 통화할 때. 이 얘기의 포인트는 뭐냐? 정천수가 쓴 이것은 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는 걸 쓴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읽혔냐? 정천수가 나는 바보입니다. 라는 고백을 여기에 이 23페이지에 걸쳐서 계속하고 있어. 나는 바보입니다. 무슨 얘기냐? 대표라니까. 자기가 그 회사의 대표야. 대표는 신뢰를 얻어야 돼. 구성원들에게. 내가 진실한 리더십이라는 말을 이 책 마지막 섹션에다가 쓴 거야. 그래서 진실해야 돼.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를 잃어버린 거야. 희망도 사라진 거지. 진실하지 않다는 게 여기에 다 나와. 정천수가 이 문서를 나한테 자기에 관한 얘기야. 나한테 보내줬을 때는 자기를 도와서 경영권을 뭐 다시 되찾는다든지 뭐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나한테 이걸 꼭 보라고 그랬지. 내가 꼭 봤어. 근데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경영을 할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다 스스로 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욕함으로써. 자기가 대표인데. 대표란 그런 거야. 대표를 맡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문재인하고 똑같은 거지. 문재인도 지금 이러고 있을 거야. 문재인은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자기가 잘못한 걸 몰라. 대표란 그런 거야, 원래. 그래서 대표가 잘해야 돼. 자기 사적 이익을 위해서 대표가 하면 어떻게 돼? 누가 그걸 따라? 여기서 정천수가 직접 쓰지 않았다면 정천수 빵가 누군가 썼을 텐데 이 글을 정천수 말만 듣고 쓴 거야 이게 지금. 내가 이거는 다시 그 정천수와 관련된 글을 이 댓글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내가 화가 나요. 내가 지금까지 강의해오면서 맥락 없이 떠들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정천수와 관련해서 예전에도 그런 사람이 꼭 있었거든. 다시 하면 내 강의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할 겁니다. 이런 걸로 내가 에너지를 낭비할 만큼 한가하지 않아요.
내가 내 강의를 그래서 잘 이해해야 돼요. 대표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아무리 작아도. 한 가정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시민단체도 마찬가지고, 이 국가 운영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재인을 까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는 거예요. 국민적 신뢰를 배신한 것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이제? 자, 다음 댓글.